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죠. 바꾸질 않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또 좀 더 최근에 예를 들어볼까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업계의 화두가 있었죠. IVVR 들어보셨나요? 네. 영상통화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었지만 많은 고객사가 검토했고 1인 고객사는 도입까지 하셨죠. 그러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는 너무 생소했고 별로 친근감이 가지 않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대박 실패를 했고요. 고객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담당자들은 굉장히 씁쓸한 기억만 남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객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을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고객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놓으시지만은 고객들은 기존의 이용 패턴, 이용 행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살아왔던 그대로 조금처럼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고객들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고객들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원인을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나왔죠.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사람은 바로 리처드 팔러 박사예요. 이분은 고객들이 이런 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현상 유지 편향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이한 행동 패턴이다 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 굉장히 잘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풋이 있냐면은 됐고 난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아.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살래라고 하는 것하고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탈러 박사는 이 현상 유지 편향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시했느냐? 바로 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너찌. 베스트셀러스니까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너찌였습니다. 너찌가 뭐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스키폴 공항이 있습니다. 스키폴 공항만 그랬겠습니까? 당장 요 호텔 화장실도 그럴 거예요. 화장실에 소변기가 있는데, 네, 여자분들 모르시죠?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가 저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변을 볼 때. 그래서 막 튑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고자 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화장실을 좀 더 청결하게 씁시다. 한 걸음을 좀 더 앞서서 집중해서 쏩시다. 라고 캠페인을 해도 안 들어먹습니다. 고객들은 늘 해왔던 대로 그냥 소변을 봅니다. 많이 튀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 파이 모양 스티커를 붙였어요. 스티커 공항에서.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붙였더니 이 사람이 저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추고 싶고 조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가오라고 해도 안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 달씩 다가와서 그걸 조준해서 쏩니다. 그랬더니 튀던 소변의 8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이용자들의 시민인식이 더 높은 걸까요? 윤리적으로 더욱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은 기업들이 아무리 A로 오라, A가 더 좋아요, A가 더 합리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강조를 해서 무조건 B로 갑니다. 이게 고객들의 성향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외우셔야 나중에 안전하시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A를 강조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A나 B와 전혀 무관한 C라는 요소를 도출을 합니다. 파리스티커. 고객이 A에는 관심 없다. 갑자기 C에 막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C를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A가 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너찌 이론의 핵심은 A를 달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3의 C를, 즉 너찌를 도출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붙여놓으니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거 콜럼버스 발견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약간 유행성이 있는 너찌 이론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다른 학자가 고객의 행태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조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일관성 이론이랍니다. 컨시스턴시. 어감도 좋지 않습니까? 컨시스턴시. 이걸 주장한 치알디니 교수는 유명하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교수인데요. 일관성이란 무엇이냐? 자, 일관성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과거의 의사결정을 그대로 현재하고 일치시키려는 통일적인 행태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탈러 교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재만 고집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했는데 그거는 좀 더 긍정적으로 과거에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으니까 그것과 통일성 있는 맥락에서 동일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통일적인 고객들의 행태다라고 정의했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치알디니 교수는 커밋먼트,
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개입, 굳이 해석하자면 참여. 근데 그냥 개입, 그냥 참여가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참여를 고객들에게 설득을 시켰을 때에 그 다음에 고객들의 큰 변화가 벌어진다라고 치알든 교수가 역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에 A 마을과 B 마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을이에요. 그냥 무작위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귀하의 마을 정원에다가 커다란 교통안전 캠페인 팻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정원에 굉장히 바뀌잖아요. 잔디깎기도 하나씩 다 있을 정도. 거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진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보기 흉한 입간판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다들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정원에다가 어떻게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팻말인데 B 마을 사람들은 참 설치하세요. 약간 많은 것도 아니고요. A 마을 사람들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설치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스몰 커밋먼트, 작은 참여, 작은 개입이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저 입간판 설치를 제안하기 전 일주일 전에 B 마을 사람들한테만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요만한 스티커가 있어요. 교통 안전, 안전운전 합시다라는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 나눠주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창문에다가 한번 붙이면 안 될까요? 조그만 거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저 정도야 붙여도 되겠지 하면서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큰 입간판을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마을 사람들은 그래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잖아. 스티커도 붙였고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의사결정과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일어났다는 거죠. 믿기지 않지만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일관성 이론이고요. 정리를 좀 읽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냥 B로 가고자 습성이 있어요. 이건 팔라우 교수 박사, 팔라우 교수의 현상 유창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를 A를 바로 제시하면 안 돼요. 너무 큰 변화는 고객들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몰 A, 작은 커밋먼트, 개입과 참여를 고객들에게 제시합니다. 저 정도는 괜찮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별 생각 없이 제안에 한 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 A로부터 빅 A까지의 이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설득 안 해도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이윤을 알 수 없지만은 내가 큰 A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의 법칙, 그리고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고객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일관성을 국내에 적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주항공입니다. 저희 고객사죠. 다른 회사 고객사 소개 안 하죠. 제주항공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뭐냐? 콜센터에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예,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니까 전화 못 받죠. 넌 서비스 나죠. 고객들은 계속 컴플레인해서 전화를 더 하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굉장히 정직한 조치를 하셨어요. 들어보시면 정말 정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주시죠. 전화번호는 대장동입니다. 한국어 서비스 영어에 문의주십시오. For service English. 인터넷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니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요. 앱도 있어요. 근데 나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난 전화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전화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가서 제발 예약 좀 하세요. 서비스 이용 좀 하세요라고 정직한 돌직구를 던진 거예요. 자, 고객들이 저기에 응했을까요?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변화니까. 고객은 전화를 거기를 원해요. B로 가기를 원하는데 제주항공이 고객한테 전화 끊고 인터넷으로 가세요. A를 제시하는 거예요. 고객은 절대로 들어먹질 않죠. 실제로 제주항공에서 이 조치를 했더니 몇 퍼센트가 전화 끊고 나갔느냐? 불과 0.48%가 전화를 끊고 나갔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고객의 행태를 봤을 때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저희 솔루션 서비스를 제안했죠. 바로 VDR 서비스입니다. VDR 서비스는 음성으로 들어온 고객들을 화면 데이터 서비스로 넘겨버리는
말 그대로 넘기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주시죠. 같은 화면으로 항공편 시간, 출발 도착되는 상황, 나의 예약 사실을 수행 시간은 1번, 국내선 스마트폰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자, 들으셨죠? ARS 멘트가 나왔어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으로 예약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1번을 눌러주시고요. 그냥 글 쓰시던 컴퓨터를 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1번을 누른 고객들이 무려 22.8%.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많은 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늘 써왔던 거, 키패드 누르는 거, 1번 누를래, 2번 누를래라는 작은 참여, 작은 개입을 요구했더니 무려 22.8%가 자발적으로 눌러가지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이러시겠죠. 에이, 그럴지를 몰랐겠죠. 설마 전화 끊고 화면을 띄울 줄을 몰랐겠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전화했겠지. 그래서 제주항공을 따라서 서비스를 도입하신 다른 항공사에서 정말 이 21.8%의 고객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는지를 폴을 조사하셨어요. 전수 조사하셨는데 반반이었어요. 절반은 다시 전화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절반은 전화 안 왔다는 거예요. 효과가 맞췄다는 거죠. 상담사 연결하려고 ARS랑 통화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고객들 중에 적어도 11.4%는 전화를 더 이상 안 하고 포기하고 화면 서비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원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아니라 전화했던 고객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가가지고 무인 상담을 선택한 고객이 11.4%나 나온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늦지 않고요. 이 나머지 고객들은 그러면 왜 VDL 서비스 이용을 안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VDL을 이용을 안 하셨습니까? 왜 전화를 안 끊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딱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뭐냐? 첫 번째, 상담사 연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무인 상담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사 연결해가지고 내가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는 상담사만이 처리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담사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나머지 한 가지 유형이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손으로 쓴다는데 잘 쓴다요? 그냥 이게 편하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 자, VDL로 접속하는 페이지는 이 페이지예요. 스케줄과의 저희 같은 경우에 모든 항공편 스케줄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스크롤하면 바로 나와요. 10초면은 내가 원하는 스케줄이 몇 시 몇 분에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VDL도 아니고 상담사 연결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ARS, 스케줄 조회는 ARS밖에 안 됩니다. ARS를 선택한 고객들은 이 모든 걸 다 들어야 스케줄을 알 수가 있는데 무려 제가 들어보니까 1분 40초가 걸립니다. 한 번 들었을 때 1분 40초고요. 중간에 딴 생각하다가 아까 옆에 철수야. 아이 못 썼잖아. 다시 듣기 하면 2분 80초가 걸리죠. 이런 불편한 서비스를 편리하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불편한 서비스를 무려 63%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제주항공에서. 제주항공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모든 콜센터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비합리적일까요? 10초 걸리는 서비스 대신 1분 40초 걸리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고객의 행태가 비합리적일까요?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은 미국의 접수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 앤서니 라우스는 이거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아시는 척 하실 수가 있어요. 앤서니 라우스는 이 합리적인 무지, 고객들은 합리적 무지란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가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권리입니다.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혜택이죠.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에게 권리죠. 혜택이죠. 근데 선택의 폭이 극단적으로 넓어졌을 때 또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때 더 나아가서 그 선택을 한 결과가 옳다는 보장이 없을 때 그 선택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수학 시험에서 막 열심히 풀었어요. 빵점 맞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몰라 나 공부 안 했어. 1번으로 다 찍었는데 그 친구는 25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했는데 결과가 옳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그럼 차라리 그냥 고민 안 하고 선택 안 할래. 그냥 디폴트로 갈래.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리적이라는 거죠. 고객이 AS 들었을 때에 뭐가 나왔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1번이 더 좋아요. 정말 좋은지는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 몇 주 동안에 고민해본 그 결과가 옳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난 그냥 AS 쓸래. 늘 써왔던 거니까. 그게 고객의 합리적인 무지 상태에 대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고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론이 뭐냐면 바로 옵트아웃이라는 겁니다. 옵트아웃 아시죠? 그냥 디폴트 설정해가지고 무조건 서비스를 일단 제공해요. 그런 다음에 굳이 내가 이걸 원치 않을 경우에만 그 고객을 예외 처리를 합니다. 그게 옵트아웃이죠. 저희가 옵트아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고객들은 고민하는 걸 스트레스를 받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제시하는 서비스가 바로 비주얼 보이스인데요. 비주얼 보이스가 뭐냐? 한번 들어보시죠. 좀 늦네요. 란스타일 셔터 시대 오셔입니다. 전자 기록 섹션은 단추를 눌러주세요. 출기, 이름, 1번 아니면 9번을 눌러주세요. 네, 저겁니다. AIS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줘요. 스마트폰 설치를 위한 설계한 모바일 주문을 1번 AIS 마소 컴비 코드 2년 1번. 네. 종전에는 다 들어야 선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이제는 듣지 않아도 바로바로 보고 AIS 다음 메뉴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돌려주시고요. 짧은 시간 보셨지만은 이 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서 GS 홈쇼핑이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는 이걸 하니까 통화 시간이 단축되더라. 왜냐? 끝까지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회선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효율성 같은 것들을 줄어들고요. 통신비도 절감이 되겠죠. 보도자료 보니까 10% 핸들링 타임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서비스 제공사인 저희도 믿지 않는데 어쨌든 보도자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치이긴 하죠. 또 한 가지는 기업 입장에서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엔드 유저, 고객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는 명백하게 도움이 됩니다. 방기대로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돈이니까 고객 입장에서 만족을 하죠. 그래서 비주얼 보이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저희 고객사 하나하나 홈쇼핑사든지 아니면 뭐 증권사든지 보험사든지 항공사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비주얼 보이스 서비스를 옵트아웃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뭐냐? 물어보지 않아요. 자, 비주얼 보이스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하실래요? 1번, 아니야, 2번.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강제로 제공합니다. 무조건 쓰세요. 이 서비스가 좋습니다. 무조건 쓰세요. 원치 않을 경우에만 안 쓰게 빼줍니다. 옵트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죠. 항상 유지 편향,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합리적 무지를 선택하는 고객의 행태. 이런 행태들을 다 고렸을 때에 이 고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출했을 때에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고객들을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고객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민명 아래에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합니다. 옵트인 주고 나서 나는 책임 없어요. 고객들 선택하신 대로 가세요. 서비스 이용료를 안 나와요. 고객이 선택했으니까. 그거는 고객들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고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좋은 이론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론이 있고 좋은 솔루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VBL이라든지 비주얼 보이스 이런 서비스를 다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기 계신 모든 담당자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고객들을 끌고 와야 되고요. 확신을 사면 고객들을 움직이려는 적극적인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성뮤직편향은 고객이 돼야지 왜 담당자가 한성뮤직편향을 하고 있냐고요. 열정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에릭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낭만적이지만 에릭 프롬이 그런 정의를 내는 건 아니고요. 에릭 프롬은 그냥 생각할 만한, 곱씹을 만한 정의를 내는데, 뭐냐면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생존과 그리고 그 상대방의 성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곱씹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가족들 사랑하시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오늘 모인 거는 가족들 모임은 아니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콜게이트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런 걸 하겠죠? 네,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회사를 사랑하신다면은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생존하고 그 생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출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ROI 또 서비스 지표가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인 관심을, 그게 바로 자세와 열정이라는 거죠. 그런 자세와 열정이 있어야만이 고객을 바꿀 수가 있고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고객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물론 이 자리에 보이시는 분들 해당성 없어요. 다 열정이 있으시고 다 자세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공부하시고, 또 매 항상 공부합니다. 예, 항상 공부하고요. 여러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안드렸던 VDL 서비스나 비주얼 보이스 고민해보시고요. 전화번호 찍으셨죠? 제 전화번호입니다. 필요하실 때 전화하셔서 컨설팅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만족할지, 비용을 절감될지 의견을 들어보세요. 무료입니다.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몸담으시는 회사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생겨나고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